오늘 30세 여성분이 상담을 오셔서 갑자기 체중이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담을 할 때 지방흡입 설명에 앞서서 이분의 이제 체중 조절 상황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고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보통 평범한 체중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20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남들처럼 이제 감량 노력을 열심히 하신 거죠. 운동도 하시고 식이 조절도 하시고 뭐 그랬다가 또 요요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50대 중반 정도 킬로그램으로 근근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체중이 10kg 정도가 늘어나신 거예요. 무리한 식이 제한으로 하는 다이어트 많은 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이런 걸 하시는데, 이런 노력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유해가 계속 몸에 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는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체중이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분 집이 편의점을 하시는데 뭐 무슨 이제 사정이 생기시면서 이분이 밤 시간을 이제 담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자는 시간이 적어지고 불규칙하게 된 거죠. 특별히 뭐 야식을 드시거나 뭐 더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뭐 다른 일상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체중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지방흡입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 밤일을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분 말고도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제가 많이 봤어요. 수면의 양이나 흐름이 이제 깨지면서부터 체중이 이제 많이 증가되신 분이요. 저희 병원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어찌어찌 이렇게 알고 소개도 받고 해서 많이 와서 수술을 하시는데요. 이 간호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처음에 이제 큰 병원에 취업을 하면 이분들이 보통 이게 3교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스트레스나 야식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 이때 체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와 지방 축적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성능이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뭐 사용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탈지는 어떤 이런 정도는 개인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이 시스템의 성능은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인 성향이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유전적 성향이 호르몬이라는 매개체를 거쳐서 이 시스템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수면의 역할이 이런 호르몬에 또 영향을 주어서 역시 또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성장기에 잠을 잘 자야지 키가 잘 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물론 키 크기도 부모님의 유전적인 어떤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잠자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방의 조절이나 축적,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방을 사용하고 축적하는 이런 시스템에 호르몬의 많은 역할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키 크기와 좀 다른 것은 키 크기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강력한 단일 호르몬이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지방에 관련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아직도 뭐 잘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 뭐 일부는 또 잘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공복감을 증가시켜서 기름진 음식을 좀 먹고 살찌게 하고 싶게 만들어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적어지면서 식욕을 이제 증가시키고 다음날 더 많은 이제 열량을 섭취하게 합니다. 또 이 코티솔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 이 스트레스 발생 때에 이제 이것을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대항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제 축적시키죠. 그래서 이제 식욕을 좀 증가시키고 지방을 이제 분해하지 않고 일단 보관하게 쌓아놓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수면과 이런 호르몬의 역할 때문에 칼로리의 욕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또 같은 칼로리가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비해서도 또 이런 지방에 축적되는 성향이 더 강력해지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서 이 수면의 역할이 식이 조절이나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밤 시간에 누워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움직이고 일을 하면 더 칼로리 소모가 더 많으니까 살이 더 잘 빠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우리가 몸 컨디션도 좋지도 않고 무거우니까 이제 활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또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칼로리 소모 자체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호르몬들 영향 때문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밤에 뭐 계속 뭐 깨어서 이제 일을 하시고 뭐 술도 마시고 야식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날씬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분들도 언젠가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어떤 그런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이 체중과 지방을 조절하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체중이 증가되는 상황일 때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잠자는 게 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게 관련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뭐 드문 특이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신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잠을 잘 못 잔 것이 내가 체중이 증가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있고 또 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뭐 다른 문제들 열심히 해서 살을 뺀다고 하는 게 좀 넌센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량을 고려한다면 우선 나의 수면 상태부터 체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나의 건강과 매력을 위해서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 확인을 위해서 제가 연구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뉴질랜드 오타코 대학에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3살에서 5살 그런 어린아이들이 잠을 1시간 정도 적게 잔 아이가 7세 때에 과체중의 위험이 61%가량 더 많다고 했어요. 또 독일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서 7,000명 어린애들을 일컬 잠과 비만과의 관계를 연구를 해봤더니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뚱뚱한 아이들의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또 그 펜실바니아 대학 연구팀에서 미 임상 영양학자들의 수면 부족이 체중 증가를 일으킨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수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중 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수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가 겪은 수많은 실제적인 케이스에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런 분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게 뭐 지방흡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죠. 참고로 또 제가 지방흡입을 할 때 비만이 심한 분들은 수면무호흡증이 많이 있어요. 잠을 자다가 이게 숨이 몇 초간 막혀 있다가 꺽꺽거리면서 간신히 돌아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수술할 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뭐 중간중간 수술을 멈추기도 하고 또 약물 조절을 좀 잘 해가면서 아무튼 수술 과정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수면을 할 때도 똑같은 증상이 있으시겠죠. 이런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뭐 이어서 또 그 다음날 낮 생활, 전반적인 생활의 어떤 질이 좀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 만성 피로나 인슐린 저항성, 이상 지질혈증 등의 그 다양한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 비만도가 심한 분들에서 나타나는 급사의 원인으로 주목되기도 합니다. 수면과 비만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관련성과 중요성은 잘 말씀을 드렸죠. 결국 좋은 감량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부터 먼저 챙기고 이것을 조절한 다음에 다른 노력들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잔다는 것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밤에 이제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많이 분비되니까 아이들이 이때 자야 된다. 뭐 다른 호르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시쯤에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게 좋고, 이게 좀 어려우면 최소한 좀 12시까지는 잠이 드는 게 권장되고 있고요. 또 잠자는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추천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9시간 이상 자는 경우에 또 이 비만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 그 대사증후군 있죠.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거 같이 나타나는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의 유병률이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7시간에서 8시간 이 정도 이제 수면을 취하는 게 좋겠죠. 현대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잘 챙기시는 게 좋겠고, 특별히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수면 부족 국가라고 해요. 성인의 96%가 권장 수면에 모자라는 잠을 자고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분들이 21%나 된다고 해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이나 자료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만성적인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좋은 전문가 의사를 좀 만나셔서 적극적으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